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택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2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구의 이사천왕, 구이의 이정정융, 불손익지의 물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구와 구이에 관한 그 일반적인 설명은 조금 뒤에서 하는 다산의 설명과는 달리 설명은 되는데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또다시 같이 계속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천왕 무구, 이사천왕 무구 작손지. 이미 이루어진 일은 빨리 가야 허물이 없는 것이다. 중도를 헤아려 덜어내미라. 상활 이사천왕 상합지야. 일을 그만두고 빨리 간다는 것은 숭상함과 뜻이 합해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견해는 이 사를 제사로 일단 해석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설명하기를 제사를 지내는 일은 빨리 가야 한다는 것은 위와 뜻이 합치한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김상석 교수님 견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그 태의 초구는 이제 태의 제일 합계죠. 그래서 바른 자리이긴 합니다. 그다음 육사와 응의 관계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 설명을 하기를 일을 마치고 빨리 가는 것은 아래를 깎아서 위를 받드는 위에 더하는 손괴의 괴의상, 괴의 뜻의 총론적인 의미에 따라서 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직접 중요한 본인의 제가업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이런 서비스 하는 것을 남용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재빨리 가가지고 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초구의 성질을 보면은 이것은 비이기적이고 선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때 도움을 받는 고위층은 도움이 되는 신하나 친구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사는 이제 음이고 이 양강의 초구는 저 바른 자리고 육사와 정을 하는데 실천적으로 이제 효를 받았을 때 일을 빨리 마친다, 일을 빨리 그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천왕 가기는 가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이 빨리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가기는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where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효를 받았을 때 이제 실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점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작손지를 덜어내매 이 의미도 무엇인지 이제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은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 다음에 이제 구의를 살피겠습니다. 이정정흉 불손익지. 구의는 바르면 이로우니 욕심을 가지고 나가면 흉하니라. 자신을 들지 않음에라야 유고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구의리정 중의위지야. 고수면 이롭다는 것은 중도로서 뜻을 삼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지금 학계의 중앙에 있죠. 지금 그래서 바른 자리는 아니죠. 정은 아닌데 응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하기를 구의는 부당이다, 강중이다, 유고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유고는 유약한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게 제일 상구의 강에게 억눌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눌려 있는 이 유고가 육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불손익지에 태도롭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구이가 받드는 구호는 나약한 존재다. 유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6.5가 결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약한 음효이니까 강한 상구에 눌려서 쩔쩔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부실하다고 해도 이를 이제 잘 받쳐줘야 하는데 구이가 양강으로서 신중하게 잘 받쳐준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불손익지의 태도를 보면은 손익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만을 추구하는 공세를 펼치지 않고 불손익지의 자세를 굳게 견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오호를 심중에 굳게 간직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드러내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구이는 손익에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은 오히려 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을 잘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죠. 즉 자신의 강조함을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정정흉은 바른 도를 지키면 이롭지만 바른 도를 지키면 이롭지만 정흉 다른 일을 정벌 빼앗으면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 이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아간다는 게 어디로 나아간다는 건지 어떻게 나아간다는 건지 이것도 where과 how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손익지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상징성은 무엇인지 이제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론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다산은 기존의 설명과 또 조금 다릅니다. 초구 이사천왕 무구 작손지 상활 이사천왕 작손지 상합지야 여기는 왕입니다. 왕. 일을 마치고 일을 이미 끝마쳤으니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더 나아가야만 허물이 없다. 술 한 잔을 덜어내듯이 천천히 상황을 시에 맞게 잘 참작하여서 덜어내어야 할 것이다. 상활 이사천왕이라고 한 것은 위로 올라가서 뜻을 합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사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의미가 이사는 일단 이는 멈춘다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일을 완료하여 마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왕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산택선 본계가 초효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산수몽계가 되죠. 이 산수몽계는 직계의 모계인 지택임에서 왔죠. 지택임에서는 이렇게 양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강의 군주가 이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감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간에서 종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양강이 1이 6으로 간 것은 은퇴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마치고 빨리 간다 이 말이죠. 즉 직계의 모계인 지택임계 시절에는 두 개의 강이 있는데 두 개의 강은 군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군자죠. 추위를 하게 되면은 산수목계가 되면은 학계 감의 사업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직무를 상계 간에서 마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위에 1이 6으로 간 것은 고의 나라 바깥에 머무르고 있으니 이것은 이미 사업을 마치고 빨리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적 의미를 찾는 게 군자의 의리란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고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여서 일단 공이 이루어지면은 자신은 물러나서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다. 이걸 천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허물이 없다의 의미를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산택손 본계죠. 본계가 초여가 회변을 하면은 산수몽계가 되죠. 산수몽계는 이 지계의 모계인 지택임에서 왔죠. 근데 직택임계는 이렇게 태의 위험이 있는 거죠. 음이 강을 타니까 위험하다고 물상이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추이를 하게 되니까 강이 상승을 하는 것, 1이 6으로 상승을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허물이 없죠. 또 똑같이 이렇게 본계의 모계인 산택손을 보면은 이렇게 손의 태가 또 위험이 있죠. 위험이 있는데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감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 일을 맡아 처리하는데 양강이 중앙에 있으니까 또 허물이 없다 이렇게 입니다. 손께 태가 위험해도 강이 이렇게 중에 딱 거두고 있으니까 허물이 없다 이렇게 입니다.
그다음 작손지는 이제 그 수를 덜어낸다는 물상인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산택선 본계가 있으면은 초여가 효변하게 되면은 산수몽이 되죠. 그래서 산수몽이 되는데, 이 산수몽계는 계속하지만 지계의 모계인 지택임에서 왔습니다. 지택임은 크게 보면 대진이죠. 대진인데 이게 큰 술통으로 봅니다. 이 술통을 물상에서 추일하게 되니까 학계는 감의 술이 나오고 산계는 간의 손이 나오죠. 그래서 설명하기를 지택임계에서는 큰 술통인데 간의 손으로 감의 술잔에 술을 덜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손지 퍼서 덜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작은 따르는 게 아니라 술을 덜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술을 덜어내느냐는 물상을 보면은 시에 적절하게 맞게 해 아래에서 잘 덜어내면 비워내는 그런 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본계인 산택손을 보면은 최초에 지천태로 봤죠. 지천태에서는 이렇게 산계가 진이죠. 진이니까 술통에 설명하기를 이렇게 술잔이 세 잔이 이렇게 있다 합니다. 이게 세 잔의 술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강이 하나 올라가면은 이렇게 한 잔을 덜어내고 또 추위를 하게 되면은 여기 또 이제 이렇게 한 잔을 또 덜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술을 한 잔 한 잔 살짝 덜어내는 물상을 보니까 이제 임금이 재물을 감축하거나 재물을 비워내는 방법도 시에 맞게 적절하게 진행해라, 이렇게 작손지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보면은 진의 술통에 지택임께 상계인 진의 술통에 세 잔의 술이 있는데 한 잔씩 살짝 잘 덜어내니 이제 한 잔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의 상징성을 보면은 임금이 재물을 감축하는 비워내는 법도는 당연히 때에 맞춰서 시의성을 갖고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시의성에 적절하게 않게 되면은 비워냄의 도리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의성에 맞게 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글을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끝마쳤으니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더 나아가면 허물이 없다. 술 한 잔을 덜어내듯이 상황을 시적절하게 잘 참작해서 퍼서 덜어내야 할 것이다. 상황을 이사천왕이라고 한 것은 위로 올라가서 뜻을 합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의를 보겠습니다. 구의 이정 정흉 불손익지 상활 구의 이정 중의 위지야. 일을 맡아 처리하면 이롭고 정벌에 나서면 흉할 것이다. 덜어내지 말고 오히려 보태야 할 것이다. 상활 구의에서 일을 맡아 처리하면 이롭다고 한 것은 중도로서 뜻을 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정 일을 맡아 처리하면 이롭다의 물상을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산택선 본계죠. 본계가 구의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살레익계가 되죠. 이 살레익계는 기본적으로 내산소가 이렇게 크로스 교역한 상태로 나오죠. 내산소가는 전체적으로 감의 물상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일은 처음에는 시작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서 마치는 게 종결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죠. 근데 거꾸로 일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쉬었다가 일을 하게 되면 한 템포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교육한 살레익계가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계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먼저 종결함에 물상이 나오니까 일을 맡아 처리함에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글의 설명을 보면은 내산소각계 시절에는 대감의 전체 일의 물상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일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일의 연속성이 끊어지니까 불리하다. 즉 한 번 일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살레익계에서는 학계가 이제 진으로서 일을 시작하고 상계가 존이니까 간에 종결이 있으니까 이계에서 학계에서 일을 시작하고 곤에서 수고롭게 하고서 간에서 종결이 이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연속성이 있으니까 일을 추진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벌함이 흉하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산택손 본계가 구의가 효변하게 되면은 살레익계가 되죠. 이 살레익계는 기본적으로 지택임계에서 왔습니다. 이 지택임계에서는 이렇게 진의 장수가 있죠. 진의 장수가 이렇게 추일하게 정벌을 하러 나가는 거죠.
정벌을 하고 나가면은 이게 간의 시체가 되어 가지고 이제 곤의 수레에 하옥계가 곤의 수레에 싣고 오게 되니까 이제 장수를 잃게 되는, 장수가 정벌하는데 사망하니까 장수를 잃게 되는 그런 물상이 나죠. 그래서 정흉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손익지는 그 덜어내지 말고 보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택손의 본께가 효변하게 되면은 구이가 살레익계가 되죠. 이 살레익계는 기본적으로 풍지간에 섰죠. 풍지간에서 이렇게 강이, 양강이 하나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더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오가 일로 와서, 즉 설명을 보면은 강이 내려와서 아래를 보태 놓으니까 아래를 덜어내지 않고 오히려 도와준다, 보태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일을 맡아 처리하면 이롭고 정벌에 나서면 흉할 것이다. 덜어내지 말고 오히려 보태야 할 것이다. 상황 구위에서 일을 맡아 처리하면 이롭다고 한 것은 중도로서 뜻을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덜어냄에 관한, 산택손에 관한 초구와 구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초구에서는 일을 마치고 빨리 간다고 하는데,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작손지의 상징성은 무엇인지, 구위에서는 이제 이정, 정흉, 이정과 정흉의 상관성과 불손익지의 그 상징성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초구와 구위는 형식적인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데 이게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가는 좀 매우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